지워지지 않는 상처, 학교 폭력입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을 아이들의 치기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때도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악질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온 국민의 당시 분노를 샀는데요. 네, 여중생들이 또래 이 여중생 한 명을 무릎을 꿇린 채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내리찍고요. 또 둔기를 휘두르는 등의 수많은 폭행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 여중생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고요. 이 가해 학생들은 심지어 이 피해 학생의 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저렇게 올렸고요. 심지어 농담을 나누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피를 흘린 네. 거죠? 피투성이가 된 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네.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가 됐습니다. 야, 중학생들이 벌인 일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저 여학생은 무사한 겁니까, 지금?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네. 저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네. 당시에 이 피해 여학생이 머리가 찢어졌다고 해요. 어. 두피가 찢어져가지고 봉합수술을 받았고 출혈이 심해서 저때 당시엔 중태 상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가해 학생들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 중2 여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가출한 뒤에 서로 이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이 가출했을 때 피해 학생이 좀 버릇없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가해 학생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밝혀진 사실관계 충격적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가해 학생 2명은 이 피해 학생을 이전에도 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건데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1차 폭행 사건은 2달 전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건 전화를 받았다는 게 그 폭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2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을 포함한 이 5명이 공원으로 불러내서 슬리퍼로 폭행을 가하다가 노래방에서도 폭행을 이어간 건데요. 반주를 틀어놓고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나갈 때도 들키지 않게 옷과 마스크를 씌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요. 성인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네요. 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촉법이라고 선처해 주는 게 맞나 싶은데요. 당시에 피해 학생 무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 피해 여학생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진술을 제대로 못했다가 이후에 이 여학생이 경찰에 연락을 끊으면서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폭행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특수절도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고요.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이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걸 조건으로 이 가해 학생이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이 선도 대상 프로그램 이 학생의 이름을 올렸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 검사가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을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 당시에는 10시간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 10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교화 개선을 한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했는데 그 조건은 선도 조건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복한 거 아니에요. 같은 죄를. 그러니까요. 사실 기소유예라는 건 불기소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한 번은 너가 소년이니까 교화될 수 있게 선처를 해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던 굉장히 좋지 않은 예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지어 이 2번째 사건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또 자신을 고소하고 학폭위까지 너 때문에 가게 됐어. 이런 분노심에 보복 폭행 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복 폭행이라는 말 너무 끔찍한데 네. 선도 프로그램이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차라리 1차 폭행 때 이후에 선도 프로그램 말고 조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돌아보니.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여학생이 공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목격을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근데 신고를 하거나 도와주질 않았다는 건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여학생들이 한 아이를 끌고 가면서
신고하니 좋았어? 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보라며 윽박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한 줄 알았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냥 했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상. 아이는 네. 걸어가면서 네. 공권력을 조롱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주변 CCTV 보면 경찰차가 지나가긴 지나갔답니다. 네. 그리고 피해 여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간 게 참 안타깝네요. 네, 저도 그렇고 어른들이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저부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해자분들은 어떤 처벌을 또 받았을까요? 일단 이 가해자를 제가 중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범인 A양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년범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나 구속을 시키진 않거든요. 네. 이 사건 너무 죄질이 불량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됐고요. 소년 재판이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론이 종결되고 구형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서 중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였다. 또 보호관찰 등 이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진 만큼 죄의 상한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고요. 또 이 폭행에 대해서 손으로 때리고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하면서 재판장에게 이러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엄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은 구형을 했습니다. 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형을 구형한 셈이네요. 그런데요,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으로 갔고 징역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역형이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했냐. 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들 나이가 어리고 또 인지 판단 능력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가 없다. 또 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보다는 이 소년보호 처분을 통해서 이 교화 목적을 좀 달성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가해자들 징역형이 아니라 이 소년 재판을 통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권력을 조롱하고 네. 신고해봐, 우리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피해자를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네.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서 그래 후배를 의자로 내리치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애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시킨 상태였는데 왜 이 사건을 소년부로까지 송치를 했는가? 사실 소년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소년원 가는 거예요. 근데 2년 소년원 간다고 해도요, 형사 전과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아동 관련된 시설에, 이렇게 학폭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된 시설에 취업한데도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 청와대 이청원 게시판에는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누리꾼들의 반응 좀 어땠을까요? 보복 폭행인데 왜 또 기회를 주는 거죠? 제대로 처벌 안 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짓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지금 이런 범죄가 몇 번째 반복입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분노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2024년입니다. 네.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성인이 됐을 텐데 그렇죠. 어떤 성인이 됐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뭐 하고 있을까요? 네.